6개월에 한 번씩 보통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 수업이 있어요. 기본 수업. 기본 수업 있고, 여기 심화 수업. 그리고 또 되게 커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본 심화, 뭐 기출풀이, 예상 문제 풀이, 그리고 뭐 동형 모의고사,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기본, 심화, 기출, 그리고 문풀. 이 문풀이라는 게 뭐 기출 문제도 들어있지만 기출 외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출제 예상되는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기출, 문풀,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기출이나 문풀은 진도별로 나가는 반면에 이 동형 모의고사는 진도별이 아니고 전범위 형태죠. 근데 왜 시험 전에 꼭 전범위를 해야 됩니까? 진도별로 하면 안 되나요? 그 이유인 즉슨 시험 전에 우리가 보는 그 모의고사는 뭔가 새로운 거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도별로 나가는 부분들은 이론을 다지고 뭔가 내용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이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내용을 확장하는 부분도 약간은 있겠지만 기존에 알던 내용들,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그 목적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출이나 문풀 같은 경우는 진도별로 나갈 때는 내용을 다지는 시간이고, 여기 문풀은 내용을 다지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무엇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속도죠, 속도. 예, 속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방향하고 속도. 방향하고 속도인데, 여기 기출이나 문풀은 방향이에요, 속도예요? 어떻게 보면 방향이죠, 방향.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는 방향이에요, 속도예요? 속도죠, 속도. 그죠? 결국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뭐다? 속도라는 거, 속도.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100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100분 동안 50문제 풀고 있으면 50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분 동안 100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 외 마무리 강의 등이 보통 있는 게 그 학원과의 커리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본이 2달, 심화가 1달, 기출이 1달, 문풀이 1달, 동형이 1달. 이렇게 되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정도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해야지, 그냥 듣고 마는 수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 저 여러분하고 가까워지고 싶거든. 알았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6개월 커리를 타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여기 뒷부분이 다 어긋나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제대로 정확하게 좀 밀리지 않게 잘 끼기 위해서 저희 학원 커리가 뭡니까? 이걸 하나로 합쳐 놓은 거예요.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기본 수업이 2달 조금 넘어가게 되면 심화해서 시수를 좀 가져오는 거고, 심화라는 것은 약간 탄력성을 갖출 수가 있는 반면에 기본은 탄력성이 좀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는 완벽성을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 기본이고, 기본 수업이 부실하게 되면 정말 그 철거 넘는 아파트 만든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그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기본 수업 자체가 부실하면 아무리 요 뒤에 기출이나 문풀이나 동형을 하려고 해도 기본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막
뭡니까? 이루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고민한 결과 여기 기본하고 심화를 3개월로 합쳐놨는데 사실 3개월은 아니고 10주 정도 돼요. 대신 장점은 뭐냐면 기출이라든지 문풀을 다른 커리어에 비해서 좀 일찍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하고 심하면서 이미 지쳐버리거든요. 이미 지쳐가지고 나는 빨리 문제 풀고 기출 문제 풀고 동영 모의고사 보고 싶은데 학원 커리는 너무 천천히 나간다는 거죠. 내 마음은 이미 시험장에 가 있는데 학원 커리는 진도별 기출만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기본하고 심화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3개월 좀 안 되죠. 사실 10주니까 2달 하고 반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뭐 한 주라든지 2주 정도는 채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 심화가 그러니까 기본이 더 잘 완성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여기 하나로 묶여져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기출 알았죠? 기출 자 문풀 동영인데 그 실제 시험 보러 가기 위해서는 진도별을 많이 하려고 하십니까? 전범위를 하려고 하십니까? 전범위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수업은 전범위를 일찍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도별 기출은 요때 끝나요. 진도별 기출을 기본 수업 들으면서 끝내야지 기본 수업 다 끝나고 또 진도별 기출하면 이게 6개월 커리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회독수가 줄어요. 그래서 기본 수업 타면서 진도별 기출을 여러분 진도별 기출을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이고 제 수업 커리는 여기 기출 풀이 단계 있죠. 여기서부터 전범위 기출 동영 모의고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기출 모의고사가 진도별이 아니고 전범위다. 이해되죠? 그럼 그 전에 뭘 끝내야 되겠어요? 진도별을 끝내셔야 되죠. 그래서 기본 수업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복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복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집을 제가 진도별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샘플로 이렇게 제가 만든 건데 요건 지금 380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만든 거예요. 집에 있어서 그냥 갖고 와서 아침에 2014년도 그래도 깨끗하죠? 2014년 그때는 여기 380문제만 풀어도 됐어요. 그때 하시지 그랬어. 일찍 시작하셨으면 요 정도만 해도 됐거든요. 당시에는. 왜냐면 선택 과목이었으니까. 선택 과목. 굳이 그렇게 어렵게 낼 필요가 없었잖아요. 선택 과목일 때는. 그래서 여기 그 진도별 기출 문제인데 제가 여기 기본 저희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업 끝나고 풀어보실 수 있도록 요 기출 문제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 가지고 제목은 820제라고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820문제가 넘어요. 넘는데 여러분이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82제 820제. 근데 사실 저는 기본 수업 저하고 3개월 같이 듣고 요 820문제만 정말 제대로 하면 제가 자다가도 가끔 일어나요. 아, 이것만 좀 해주면 좋겠다. 제발 이것만이라도 하시면 이 과목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제발 이것만이라도 하고 좀 다른 것을 뭐 운동을 하셔도 좋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셔도 좋은데 제발 이것만큼 먼저 해달라. 이걸 해주면 여기 나머지 기출, 뭐 문풀, 동영 따라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이 올해 1차 시험이 좀 쉬웠잖아요. 1차 시험처럼 쉽게 나오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돈 주고 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우리 인강으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걸 파일로 올려줄 거예요. 820제 파일로 올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편하고 해설편하고 파일이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편은 따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재본해서 만들어가지고 수업 끝나고 그걸 자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기출문제 지문을 먼저 읽어봐야 돼.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자 배웠습니까? 그래도 한자 조금은 배우잖아요. 한자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그리죠. 따라 그리잖아요. 따라 그리듯이 이 진도별 기출문제 8이제를 수업 끝나고 진도에 맞춰서 뭐 해야 된다? 읽어봐야 돼. 읽고 쓸 수 있으면 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단권화 교재에 표시하기. 기출문제 나온 지문을 찾아서 어디에 표시해야 돼요? 교재에다가. 단권화 교재에 표시해 놓고 그 표시된 지문을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돼. 몇 개월 동안만? 6개월 동안만. 그럼 충분히 가능해요. 아시겠죠? 네, 대신 우리 이제 실강 듣는 친구들은 제가 자체적으로 학원에서 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잘했죠? 근데 개인적으로 만드셔도 돼요. 뭐 파일은 올라가는 거니까 따로 출력해가지고 우리 집이 복사집 한다. 그럼 집에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다 하신 분은 복사집 하는 친구한테 맡겨. 재미없죠? 자, 따라서 제 커리 내용은 기본 심화인데 이때 진도별 기출 뭘 한다? 파리제! 이게 1단계 1단계 파리제. 요건 파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험 끝나고 나서 10월에 바뀌는 법, 뭐 10월, 11월에 바뀌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반영해놨어요. 미리 다 반영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신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무려 몇 문제예요? 820문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820문제 곱하기 지문 4개 해보세요. 계산기 필요하죠.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점수대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요 단계 있죠. 요 단계에서는 2단계, 자 3단계 하거든요. 요 2단계가 자 기출 동형이에요. 기출 모의고사. 이걸 회차별로 만들어 놓으세요. 회차별로. 저희 시험이 9년 동안 한 25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 9년 동안 25번 정도 있었던 기출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범위 모의고사로. 몇 회분이요? 25회분. 25회분. 플러스 요게 3단계인데 자 타기출 모의고사. 요게 승진 경관이 되겠습니다. 승진 경관을 4개년치, 그러니까 최근 2000년 이후에 출제된 승진 경관을 모의고사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의고사처럼. 그래서 자, 요 2단계랑 3단계 중에 여기 1단계 끝나고 넘어오신 분은 어느 정도는 하겠죠? 몇 단계를 하겠어요? 요건 하겠지. 왜냐면 이 문제는 진도별이고 요 문제는 진도별이다, 전범이다. 전범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속도만 올려야 돼요. 약간의 확장성도 있어야 돼요. 약간의 확장성도 필요하니까 타기출, 승진 경관 문제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 경찰학에서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뭡니까? 경찰 행정법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경찰 행정법을 해드려요.
경찰행정법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경찰행정법 문제가 약 300문제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은 또 풀어내야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까지 하시면 저희 과목 변경 이후의 시험에서 경찰학이 좀 어렵게 나왔을 때가 있죠. 이번 2차 시험도 경찰학이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는데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80에서 90점 맞으셨어요. 잘한 거 아닙니까? 커트라인보다 그래도 3, 4개씩 다 더 맞고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이 지금 촬영하러 여기 근처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찰학 때문에 합격했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요게 2단계, 3단계 기출 모의고사 25회분, 여기 타기출 4개년 동안 출제된 승진 경감 문제를 하시면서 플러스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 있고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 행정법 문제를 300문제 이상 풀어드린다. 요게 2단계, 3단계인데 요때 하는 거예요. 요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4단계가 동형 모의고사예요. 동형 모의고사. 이 동형 모의고사가 15회분 정도 돼요. 저희가 1차 시험 대비해서 15회분 해드렸거든요. 근데 15회분도 적은 문항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15 곱하기 40문제 해보세요. 계산기 필요합니까? 한 600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 4단계까지 하시면 되고, 요게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큰 무엇이다? 줄기. 큰 줄기. 여기에 플러스 여기 프로인트에도 있지만 여기 단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단계별 정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때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는 요 합격 노트예요. 단거나 하시라고 만든 교재이고 거의 최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여성폭력 방지법도 있고 인신매매 방지법도 다 새로 추가해서 넣어두었기 때문에 가장 최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단계별 정리 외에 제가 주제별 정리라고 또 해놨거든요. 주제별 정리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 범죄학이면 범죄학, 또 여기 있죠. 뭐 외국 경찰이면 외국 경찰, 각 파트별로 주제별로도 정리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약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그 보충해주는 그런 형태이면서 출제위원들이 많이 참고하시는 게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조문, 법령정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예. 요 아랫부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정도에서 커리 부분은 간단히 설명 끝내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네이버에 카페 있어요. 카페. 제가 그 카페 주소 요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그 네이버 카페. 지금 새싹이에요. 새싹. 알았죠? 예, 파릇파릇 피어나오고 있는 새싹이니까 예, 이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시계가 이쪽에 있구나. 저는 시간이 많이 흐른 줄 알았는데 20분밖에 안 지났네요. 그럼 수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게 수업인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또 궁금한 내용들은 수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장 경찰학의 기초 이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업 있잖아요. 오전에.
저희가 해야 될 분량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이번 주만 요 프린트로 수업을 좀 참조하시면서 경찰학의 기초이론 이것이 핵심이다. 그 옆에다가 30% 적어주시면 됩니다. 경찰학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30%. 그럼 30%면 1번부터 12번까지입니다. 12문항. 1번부터 12번. 그래서 저희 이번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문항수를 벗어나긴 했지만 저희 1차 시험은 정확하게 그 비중에 맞춰서 나왔어요. 경찰학의 기초 1번부터 12번 그리고 13번, 14번이 한국경찰하고 외국경찰 문제였는데 저희 이번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한국경찰 문제 한 문제 나오고 두 문제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5% 이내이거든요. 그러니까 5% 이내란 말은 5% 안에서 낸다는 거죠. 그럼 한 문제만 냈다는 얘기는 2.5%를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내진 않겠다. 그 이내이기 때문에 두 문제 안에서 두 문제 낼 수도 있고 또는 한 문제 낼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번부터 12번까지는 경찰학의 기초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존의 교재에서 그 9절에 가면 범죄학 영역이거든요. 범죄학 파트하고 그 범죄방의 이론적 배경이 기존에는 그 생활안전 파트에 있었는데 최근 그 출제 그 경향이 바뀌면서 번호 1번부터 12번까지 영역 안에 범죄학이 지금 4번 연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범죄학은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저희 과목 변경되면서 경감부 시험에 범죄학 과목이 들어왔죠. 그리고 경찰 행정학과 시험에도 범죄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근 범죄학의 영역이 새롭게 떠오르는 영역이면서 저희 경찰학 쪽에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지금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차 시험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범죄학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학 파트는 제가 시험 전에요. 경감 범죄학이랑 경찰 행정학과 범죄학 문제 중에 제가 추려가지고 주제별 정리해서 따로 40문제 이상 해드렸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번에 자 앱과 스펠맨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그 모델 이름 사라 모델 있잖아요. 조사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평가하는 과정. 그 문제가 사실 올해 7월 29일 경감부 경찰학이 아니라 범죄학 과목. 범죄학 과목에서 출제됐던 문제랑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난 주제별 정리해서 그걸 해줬는데 어떤 분들은 불이타 문제다. 틀려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설을 하시대.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따라서 범죄학 파트가 여기 경찰학 기초이론 파트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목차를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총 몇 문제 나온다고요? 1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한 절에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거의 한 절에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하셔야죠. 자, 4페이지 가시면은 경찰 개념이 있습니다. 4페이지 가시면 경찰 개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박상규 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니까 좀 그러네. 자, 파란색으로 써야겠다. 박상규 자, 경찰학 커리큘럼 1단계에서부터 자 5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진도별 기출 820제, 2단계는 필수기출 모의고사, 3단계는 타기출 모의고사, 4단계는 동형 모의고사, 5단계가 주제별 정리예요. 이해되죠? 주제별 정리. 그리고 저희 주제별 정리가 여기 지금 프린트에
1단계 저기 7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주제별 정리 2에 보면 강론 문제 120문제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모의고사를 10회분 풀면 강론 문제 60문제 풀어요. 왜냐면 강론이 비중이 15%거든요. 그래서 6문제입니다. 그럼 저희가 모의고사를 만들 때 출제 비중에 맞춰서 만들거든요. 그럼 모의고사 10회분 풀면 60문제 풀어요. 60문제 풀어놓고 나 강론 다 했다. 그게 사실 말이 안 맞거든요. 강론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쌤, 저는 총론 부분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강론 부분은 자꾸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론 어떻게 공부할까요? 라고 해서 만든 게 강론 문제 120문제예요. 강론 문제 120문제면 실제 모의고사 몇 회분하고 비슷해요? 20회분의 분량을 사실 따로 풀어보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약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제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수업을 통해서 보완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본 틀은 단계별이지만 주제별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게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커리큘럼 정리하시고